다음 역은 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청구인 국회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1차적인 국가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피청구인들은 바로 그 중책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막강한 국가 권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 권력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책임도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보다 더 추가해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주어진 권한을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에 관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공범들의 1심, 2심 판결문에 김건희의 이름이 무려 117회 나오고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108건의 통정 거래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가 활용되었습니다. 계좌주 손모 씨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범들과 긴밀하게 연락한 정황과 증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제출만 이해받고 형식적인 대면 조사를 마친 후에 주가 조작으로 가담하여 23억 원을 번 피의자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몇 시간 전에 레드팀이란 내부 회의를 거쳤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불기소 처분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수사를 한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피청구인들을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사를 다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자회견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을 했고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기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기관정의로 나가 여전히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위증을 했고 계좌주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최소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나 불공정, 불성실 직무수행이라는 소극적인 법 위반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기망하고 국회를 속인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피청구인들은 경호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조사할지, 어디에서 조사할지, 어떤 조사를 할지, 압수영장을 청구할지, 어떤 증거만을 믿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검사의 재량사항일 뿐이라고 합니다. 재량사항이므로 아무 잘못도 위법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사의 직무가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는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들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더구나 법치주의 실현의 중책을 맡은 피청구인들의 직무수행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의 근간을 이룹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검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록과 싸우고 당사자들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좀먹게 합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서 헌정질서는 위태롭게 됩니다. 피청구인들의 위법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이 국정마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란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규범적이고 법적 심판 절차에서 왜 피청구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실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무집행에서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은 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 탄핵소추 사유와 파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들은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였고 그 법 위반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은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파면의 기준이 피청구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들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 헌법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